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천국 카푸치오. 솔로 천국 카푸치오. 솔로 천국. 비는 풍경이다. 어지럽던 머리를 잠시 쉬게 하는 시간. 여러분도 잠시 창밖의 풍경에 빠져 건조해진 가슴 속에 정감을 담아보시죠. 오늘은 비에 관한 노래로 Another Time 그 문을 엽니다. 네, Another Time 전창걸입니다. 제가 방송국 근처에 올 때쯤 잠시 두둑거리기만 했던 그 소나기성 스콜이라 그러나요? 무더기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우산을 안 가지고 버스를 탔고, 버스에서 내리니까 그때부터 빗방울이 굵어져서 비닐우산을 샀습니다. 저희 집에 비닐우산만 한 6, 7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면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좀 열이 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복잡해진 머리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뭔가 차분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를 짜증만 내시지 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방송 후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이죠. 헤비멘탈님께서 출첵, 비 오는 날의 퇴근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들과 앞으로 흘러나올 음악이 오늘 하루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루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악의 힘은 수많은 말들보다 강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듣고 싶은 팝 음악 마음껏 듣는 프로그램이라 좋아요. 우하하하님께서 정의사님 일바예요 하셨습니다. 정의사님 일바 아니에요. 네, 여우별님이 일바입니다. 정의사님이 저랑 퇴근하시기 전에 전창걸 씨 프로그램 제가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들으시면서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퇴근길 버스 속에서 비에 관한 노래 들으며 갈까요? 제가 청춘 시절에 듣던 비와 관련된 노래는요, 빗속을 둘이서가 생각납니다. 신청해볼까요?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숭구리당님이 퇴근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댓글로 선곡을 하시네요. 이사님 멋지십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여우별님이 일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비전 오브 러브 듣고 싶네요. 와, 이 노래는 부활 소나기인가요? 아무튼 전창걸님 센스는 짱이에요. 첫 곡이 맞습니다. 부활의 소나기였죠. 제이마플님 김제이 목소리 좋다 하셨고요. 준준아빠님께서 오랜만에 출첵이요. 평소 방송은 이어폰 꽂고 듣지만 일이 바빠서 출석을 못했어요. 비 음악 하면은 비처럼 음악처럼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당연히 있겠죠. 오늘 방송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죠.
나는 사바다님, 어느덧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 되게 일찍 누우셨네. 아이들 재우면서 청취 중입니다. 신청곡 부활, 비와 당신 이야기. 부활은 첫 곡으로 나갔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 후기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순서는 아시다시피 영화로 가득 찬 시간이죠. 발로 뛰는 그 영화 전문가, 우리 3구 박호선 씨 모셔갖고 또 영화 이야기 나눌 텐데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셔왔어요. 수고스럽게도, 고맙게도. 예. 게스트와 또 박호선 씨와 함께하는 시간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I laid my broken body and wounded soul, slept until the rain knocked on my window. The sky was dark and gray, but the world was clear. 야, 근데 그 팝 한 곡이랑 가요 한 곡이랑 섞어놓으니까 묘하네. 이렇게 섞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어나더 타임이니까 이렇게 섞는 거야. 저희들 우리가 선곡해놓은 곡이 있었는데 또 제가 한 곡, 소나기, 그다음에 프로듀서가 한 곡, 그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그 신청곡 한 곡, 또 선곡된 곡 한 곡 이렇게 믹스를 해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이것만 틀자 이럴 순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글 써주신 분들 계십니다. 아닌데? 예. 이게 지금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게 차렸는데 너무 고생해요. 차리느라고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에 독이 아직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며칠 지나면은 적응을 할 것 같아요. 그 적응기까지는 제가 아무튼 이중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와우,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이야, 얼마만인지 좋아요 하셨고요. 여사마님께서 비 오니까 엄청 센치해지네요. 집에서 비 오는 창밖 풍경, 빗소리 들으니 엄청 관대해지고 있음. 하하 하셨습니다. 끈적끈적한 노래, 시간 내실 때 소닉뉴스의 슈퍼스타. 예,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거기다가 쉬운 단어도 꼭 한글 표기하랬어요. 예,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여사마님께서는 한글을 사랑하시는. 예, 솔트피터님 출첵. 이반님께서 DJ 목소리가 공기 반 소리 반 창걸님 기운 없나 보다. 천둥 좀 쳐줘야 힘 불끈 나실 텐데요. 힘냅시다. 우리 모두 토닥토닥토닥. 예, 감사합니다. 힘납니다. 흰 개구리님, 창걸님 목소리가 오늘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무슨 일 없어요. 창걸님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인지 저도 덩달아 힘이 빠지네요. 예,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수 대통령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은 자주 못 달지만 오늘 같은 날씨엔 더 귀 쫑긋하고 있어요. 이대로 덕원님까지 고고하는 거죠 뭐 하셨습니다. 개구리 소리님께서 비 오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커지네요. 여기 서울인데. 야, 서울인데. 서울에도 아직 개구리가 살고 있죠. 다행히도. 예. Sing in the Rain 듣고 싶어요. 아하의 보컬 모덴 허커의 노래예요. 그리고 버스 파일럿님께서 창거령 올만에 출첵이요. 막걸리집은 오픈하셨나요? 막걸리도 파니까. 예.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3구 선생을 모셔야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셨나? 예. 지금 등장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난 한 주도 영화 보시느라고 많이 바빴어요? 예, 많이 바빴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어요? 11편 봤습니다. 다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11편이나 봤어요? 예. 어떻게 생활해요? 글쎄요. 예. 그래도 시간 쪼개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틀은 꼬박 또 본업했고요. 예, 그런 본업. 가운데서도 재밌게. 본업이 있긴 있어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계신 분들하고 저 본업이 2가지 더 있어요. 네. 하나는 영화 보는 거, 두 아니요, 번째는 그건 부업이고요. 시사회 보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 거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랑 사진 찍는 거. 예, 그것도 취미죠. 예.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한테 스포츠 스타나 유명 스타들 사인 받아주는 역할도 좀 하신다. 예, 그건 본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김수현하고 현우 사인만 좀 몇 개가 밀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게스트 분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요, 학생 간의 알력과 비인간적인 학교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에 놀랐다. 신송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 고민할 문제를 선보였다. 이렇게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섹션 공동집행위원장 플로리언 베콘님께서 평가를 하셨던 명왕성의 신송 감독님하고 이다윈님 모셨고요. 네. 한국과 미국의 지난주 영화 시장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박스오피스 1위는 월드워치가 그대로 차지했고요. 그리고 더 웹툰 예고살인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2위로. 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다운도 개봉을 했는데 4위로 좀 성적이 시원치 않고요. 그의 비계등이라든가 쥐라기 공원 3D가 10위권 내에 들어왔습니다. 쥐라기 공원 3D는 이거 신작이에요? 아니면 전작을 3D로 만든 거예요? 아마 상당히 오래됐을 건데요. 90년대. 그 전작을 예, 3D로. 그대로 3D로만.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죠. 네.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네. 한 2만 5천 분 정도가 보셨고요. 한국에서 1위를 2주간이나 차지하고 있는 월드워치는 이제 미국에서는 1위를 개봉 첫 주에도 못했고 이번에는 네. 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3위로 밀렸고요. 미국의 1위는 의외로 몬스터스 유니버시티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산드라 블록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더 히트라는 더 스피드로 유명했죠 그때. 네. 거의 데뷔작이라고 할 정도고 키아누 리브스하고 함께 좋은 연기를 했다고 평이 입 큰 배우. 예. 한국적인 미모는 아닌데 예. 미국인들은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미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더 히트라는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2위를 차지했고요. 이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고요. 미국도 좀 비슷합니다. 화이트하우스 다운은 4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화이트하우스 다운은 박호선 씨가 재밌다고 그랬었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차분한 블랙버스터였다. 네. 차라리 화이트하우스 다운 말고 이제 올림포스에서 폴런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가 백악관 최후의 날로 우리에게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바꿨었는데 예. 조금 차분하게 고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블록버스터가 화이트하우스 다운으로 봤고 차분한 블록버스터. 참 이거 새로운 서로 상반되는 문장의 결합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몰아칠 때는 몰아치고 예. 좀 리듬감이 있는 영화로 봤는데요. 예. 흥행에 이제 실패하는 원인으로 아무래도 이제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작품치고는 백악관으로 이렇게 축소된 스케일이 좀 약했다는 거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채닝 테이텀하고 제이미 폭스의 스타 파워가 약했다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과 미국 전부 다 큰 변화가 없이 나머지는 순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작에 약간 밀린 정도고요. 예. 아쉽게도 한국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는 할리우드 영화에 뺏겼고 또 한국 시장의 70% 넘는 71%를 지금 할리우드 영화의 점유율을 뺏긴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소식은 전할 게 많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게스트가 와 있으니까 노래를 예. 듣고 와서 게스트를 모셔야겠죠? 예. 예.
여전히 별이 졌다네. 네, 시에스타님, 제 신청곡, 역시 광성님 목소리는 뭔가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가슴이 아리아리하구만. 저 멍석 깔아주셨으니까 한잔 하러 나갑니다. 에잇, 오늘 다 망했어요. 쫄지마 하신 분께서 지금 김광석 거리에서 전의 노래는 별이 진다네 여행 스케치입니다. 제 대신 곡 소개해 주셨고요. 버스 파일럿님 노래로 보내시누만요 하셨고요. 은매님께서 노래 녹음을 야외에서 했을까요? 여행 스케치 노래 궁금하네요. 요새는 그 연주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고궁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숲속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 스튜디오라는 데 한정된 공간 말고.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네. 조병석 씨한테 음악이 나올 때 물어볼게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녹음했는지. 예. 그리고 버스 파일럿님 노래 좋고 혹시 조합원 중에 누가 제 그 식당 위치 써놨어요 제가. 예. 시에스타님 다시 듣기만 해도 소주가 꿀떡꿀떡 넘어가는 김광석의 거리에서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들으면 당장 포장마차로 뛰어갈 테 아까 하신 게 지금 뛰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네. 구프렌드 823님 출첵 공릉동 아줌마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우산 뒤집어 쓰고 곱슬머리 부실부실 산발하고 다녔는데 어나더 타임이 좀 위로해 주세요. 에픽하이의 우산으로요. 예. 예. 여우별님이 또 제 가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멜랑꼴리 창걸님 비가 오니 기분이 멜랑꼴리하네요. 다비치 이혜리가 부른 빗속을 거닐며 듣고 싶어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우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되게 좋다고. 예.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또 해드려야죠. 예. 어서 나오십시오. 예. 예. 두 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명왕성의 신수희 감독님. 신수원입니다. 신수원 감독님. 제가 이래요. 네. 신수원 감독님. 그 다음에 주인공 이다윗군. 예. 예.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명왕성을 연출한 신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명왕성에서 준이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예. 이 귀한 손님들 두 분 모셨어요. 이다윗 씨는 전에 고지전에서 예. 학도병 예. 역할이었나요? 예, 막내 학도병. 남성식. 예, 남성식 이병입니다. 이병. 예. 그런 기억이. 아직도 지금 옆에서 뵀는데도 뭐, 아직 어린이 젊은 티가 많이 묻어 있네요. 예. 지금 방년 나이가 이제 20살이죠. 예. 제가 방년 그랬더니 많이 당황하셨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못 알았고, 네. 자, 그럼 우리 삼구 선생님께서 이 영화를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예, 머리가 또 저는 하얘지셨구나. 제가 이제 그 고3 아들을 둔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현재 이제 교육 그 현실의 문제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리뷰를 이제 개봉 시점에 맞춰 쓰려고 그러는데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의해서 이제 괴물로 변해가는 고3 입시 괴물,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고3 입시 괴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 명왕성의 명왕성을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부모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오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간략하게 또 명왕성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감독님. 예, 명왕성은요, 준이라는 그 아이가 그 일반고에 있다가 그 특수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일종의 그 명문 고등학교에 이제 전학을 오게 돼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겪는 이야기인데, 이제 대략 이야기하자면 이 아이가 처음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어요. 자기 일반 성적. 고등학교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하던 상위권이었는데. 친구예요. 예. 여기 가니까 거의 이제는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 잘하는 아이들 틈에서. 예. 네, 그러면서 뭔가 좌절감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냐면 이 안에 그 토끼 사냥이라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이 학교 자체가 이제 10명의 아이들만 특별 교육을 시키는 반이 있거든요. 예. 상위권. 그 아이들 안에 스타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얘네들이 공유하는 정보가 있는 유용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노트가 있다. 비밀 노트. 이젠 그런 정보를 접하게 돼요.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주는. 예.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려고 이제 고군분투를 하는 데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영화의 시작은 거기서 전교 1등을 하던 유진이라는 재미교포 아이가 살해를 당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준이가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미스테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미스테리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세상에 던지는 또, 네. 늘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 꺼려했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군요. 예, 그 다음 나머지는 점점점입니다. 영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군요. 이미 개봉을 앞두고도 한참 전부터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력을 남기셨어요. 베를린, 피렌체, 홍콩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시드니 국제영화제, 에딘버러 국제영화제, 이런 곳에서 명왕성으로 이미 감독님의 명망을 많이 쌓으셨어요. 예. 이 작품은 미리 만들어졌었나요? 예, 작품은 작년 이맘때 촬영을 한참 하고 있었고요. 예. 예, 5월에 준비해서 6월에 첫 촬영 들어갔고 8월 초에 첫 주에 끝냈어요. 2달간. 그래서 딱 지금 1년 만에 완성한 촬영한 거는 어쨌든 1년 전이었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치명적인 경쟁과 미래를 이룰 두려움 사이에 정지된 신세대를 신선한 각도로 표현한 감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또 학생 간의 알력과 비인간적인 학교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에 놀랐다. 신수원 감독의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 고민할 문제를 선보였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파수꾼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말 오글거리는 멘트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대한 일침. 예. 이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영화제에서 영화제를 심사하셨던 분들이 내린 평입니다. 예, 그런 평이나 또 때로는 주변에 또 프로그래머, 한국영화부문 프로그래머라 부산국제영화제, 또 영화평론가 이런 분들 계셨어요. 명왕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예,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2006년에 천문학 연맹에서 명왕성을 태양계에서 퇴출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별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궤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퇴출을 시켰는데 그 얘기를 저는 한 2년 후에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때 이젠 정말 놀란 게 참 사람들이 별의 지위도 이렇게 박탈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이라고 태양계의 어떤 행성을 외웠는데 명이 사라져버린 거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 이제는 마침 이 고등학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명왕성 시나리오를 초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고를 썼었는데 원래는 제목이 다른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서 여기 보면 준이라는 인물이나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기성세대들의 어떤 잣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잣대에 의해서 밀려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정말 못난 아이처럼 취급받는 이런 소외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이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준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명왕성과 좀 대치되는 그러니까 비유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왕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퇴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거든요. 네네. 네. 야,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생님이셨다고. 네, 옛날에. 옛날에요? 네. 아, 어떤 과정이었죠? 중등? 예, 고등? 중학교. 예. 네. 중학교에 한 10년가량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 가르쳤어요? 사회였습니다. 아, 사회. 어떻게 그걸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되셨어요? 뭐 하다가 좀 제가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도요. 우연히 이제 영화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고 막 꼬이네요, 발음이. 제가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16mm 단편 영화를 10분짜리 만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재직 중에 만들었어요? 아니요. 휴직하고 영상원이라는 영화학교에 어쨌든 영상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를 되게 좀 못 만든 작품인데 만들어 놓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의 재능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제가 바로 입시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예. 아주 늦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발견한 케이스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복직을 해서 있었는데, 자꾸 영화 만드는 생각으로 계속 딴 쪽으로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영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화류계의 피를 발견하셨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피들은 뭔가 보여줘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고 그 피들은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다희 씨. 예. 어때요? 여기 생방 해보니까. 좋아요. 굉장히 서먹한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마이크만 있고 여기서 대화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생방송이라는 단어가 자꾸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뭐 좀 잠깐 압력이 오고 막 그래요. 예. 숨도 못 쉬겠고요. 그러시구나. 주인공 역할 맡았어요. 예. 주인공 역할은 처음. 예.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쭉. 예. 처음이죠. 영화는 언제 시작했어요? 영화를 처음 시작한 거는 데뷔. 2006년도부터 영화를 시작했고. 그렇다면 연예계는 전체를 처음으로 이제 공중파에서 방송을 탄 게 2003년도. 그러면 이제 10살 때죠? 10살 때? 예. 10살 때. 어떤 방송 드라마? 예, 드라마로. 예. 그런데 벌써 10년이나 경력이 쌓였네요. 그러네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면 이다희 군의 그 잘생긴 얼굴과 그리고 우리 신성 감독님은 사실 시사회 때는 굉장히 당차게 보이시던데 지금은 볼이 발그레하게 이렇게 네. 여성적인 보여드리고 모습. 싶네요. 예. 근데 이다희 씨는 학창 시절을 10년 동안이나 활동을 했으니까 혹시나 보통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게 생활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많이 빠졌죠. 촬영 있으면은 학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서면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내가 이제 연기를 계속 해야겠다, 이제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그런 루트가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길로. 예, 딱 변경이 돼서 공부 쪽으로는 크게 이제 그랬죠. 뭐 그때 결정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병행해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본 이유가 이 명왕성의 이 작품에 나오는 이 일상적인 학생들이 겪는 이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는지. 저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네, 나름. 예. 또 뭐 친구들이 보면은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의 그런 압박을. 아직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이 준이라는 역할이죠. 예. 준이라는 역할이 갖고 있는 이 성격 표현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하고 폭이 크면서도 또 깊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전화 오기 전까지 스토리만 봐서는 전화 오기 전까진 작은 연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화 오고 나서는 엄청난 연기들을 그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예. 전학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 일반적으로 평범한 학생이었다가 전학 오고부터 이제 준이가 점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예.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부터 해서 점점점 성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점수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어떤 일이든 저지르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배신을 당하고 나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는 이제 괴물이 돼가는 네. 모습이네요. 괴물이 됐죠. 저도 연극판이나 영화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 본연의 이다희 씨랑 준이랑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 이렇게 촬영하면서, 몇 번째 촬영 나갔는데, 아니면, 시나리오를 읽다가 이렇게 결합되는 순간이라든지.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 장면을 거의 촬영할 때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대사 중에 준이가 내가 19살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씬을 찍는데 뭔가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자꾸 뭔가 약간 울컥 하는 게 있었어요. 정체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 19살이기도 했고요. 예. 찍을 때. 또 실제 고3이기도 했고요. 감독님, 영화 평도 굉장히 좋고, 또 시선 집중도 많이 받았어요. 시선 집중도. 때로는 처음에 검열에 관련해갖고 많은 이슈도 만드셨고요. 어땠어요? 당연히 이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등급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의 입시 문제를 되게 전면적으로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물론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폭력 영화로 비춰지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제가 이야기하려는 의도에서 이쪽으로 새서 과도한 폭력을 노출시켰을 때 제 의도와 다른 영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면들을 통제를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시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학교 폭력 얘기이기도 했으니까. 실제 학교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하지만 준도 거기에 연루되고. 그게 이렇게 집중 조명되기 그러지는 하지만 필요했어요. 필요한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찍어야 됐고, 특히나 15세 관람가를 받기 위해서 좀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삼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하는 장면이 있어도 여러 컷을 막 찍어갖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정리를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구방망이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게 빵 치고 그 다음 장면이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했는데 절제를 하면서 찍었는데 왜 이 영화가 청소년 과도한 폭력으로 인한 모방 범죄가 있는 청소년 관람 불가용이라는 판정이 처음에 나왔어요. 영등위에서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당혹스러웠던 게 현장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도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왜지? 왜냐면 칼로 사람 찌르고 이런 영화들도 15세가 관람가를 받고. 되게 웃겨요. 우리
그 기준이 관람 기준이 네. 총으로 여러 명 수십 명이 멀리서 쓰러져 죽으면 그건 안 잔인하고 네. 칼로 가까이서 살짝 이렇게 네. 하면은 그건 무섭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는 가리고 네. 여자 가슴 나온 건 시원하게 네. 보여준 거예요. 다음엔 그런 영화 찍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청소년 관람가를 받아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한 것이 일단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그 재분류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본심에서 저기가 이게 수정 없이 그대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람가 판정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낀 게 뭐냐면 영화라는 게 어떤 큰 산업이잖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 가치로 따지면 정말 수억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그 개봉됐을 때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무슨 그 크게 상영관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소규모로 사실 개봉하는데 거기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를 내리는 거는 거의 극장 개봉을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1년 동안 사실 그 기다려왔던 개봉이 왔는데 이런 게 또 하나 겹치니까 거의 패닉이 왔었어요. 네, 그 더군다나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답답했던. 다행히 어쨌든 번복이 돼서 청소년들도 만나고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직접 보신 분들, 청소년 분들 그리고 직접 보신 분들이 왜 이게 관람 불가인지 이해 못하겠다면서 SNS에 막 올려주시고 더 화제를 만들어줬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화가 자체가 힘이 있으면은 그 영화 자체의 힘이 사람들한테 퍼져서 또 그 역힘이 또 생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런 걸 또 명왕성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또 더 깊숙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좀 그 서먹해 하시는 것 같고 이 진행자가 제가 그 유연하게 못 풀어서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한데요. 음악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띵까띵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영화 명왕성의 신수원 감독님이랑 차세대 대한민국 영화계 블루칩 이다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C자가 아직도 좀 서먹할 수도 있겠어요. 아직 분자가 더 싱싱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내림군이 아니라 싱싱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싱싱. 아까 지금 노래 나가는 중에 그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어떻게 독어 쪽을 전공을 하시다가 사회 선생님이 되셨어요? 원래는 그 독일어 전공이었는데요. 독어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발령을 못 수요가 받았어요. 없어. 그래서 부전공을 했어요. 부전공을 사회로 해서 그걸로 발령받았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그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이랑 교과서에 있는 사회에 관한 설명이랑 내용이 좀 많이 갭이 좀 많잖아요. 시스템만 설명하는 거랑 실제 벌어지는 가려진 사건들도 설명해야 될 때랑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사랑 그 정치, 경제, 지리를 한꺼번에 가르쳐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발령받아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과서를 거꾸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가 됐죠. 특히 이제는 세계사 같은 게 굉장히 세계사를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하려면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정치 경제 부분은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신문이나 이런 걸로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할 수가 있어서 사회 현상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 일종의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예, 예. 그래서 좀 쉬웠는데 가장 힘든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정말 못했거든요. 바닥에 깔았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더 열심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네? 원래 그 공부를 적당히 하거나 좀 못하는 과들은 암기 과목에 굉장히 강하고, 일단 이제 영어나 수학 이런 쪽 있잖아요. 물리 이런 쪽에서는 아주, 뭐 화살 쏘듯이, 예?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펜을 던져요. 3번이 많이 나온다 그래갖고, 3번을 일자로 긋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럼 뭐 X값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 적자. 네. 이렇게 하고 합의를 봐놓고 자기 자신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바로 학교 옆에 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절에서 목탁 소리가 나요. 근데 목탁 소리에 맞춰서 3번 나면 3번 넣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입시 시험 볼 때 네. 보면은 중간고사나 뭐 이런 비중 있는 고사를 볼 때는 이게 확 굉장히 몰아서 볼 때 있잖아요. 그 뭐 학기 한 학년 아니면 기말고사 이런 거. 근데 집합에서 방정식까지는 내가 참 꾸준하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뭐 루트를 뭘 씌우고 뭐 함순위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애가 이상해지더라고. 맛이 가더라고요. 그걸 한 4-5문제까지는 풀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한 25문제 이 정도는 그다음부터 3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감시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심한 듯이 보고 있으면 3번을 쭉 쓰다 가끔 1번을 씁니다. 그렇게 또 더군다나 저 고등학교 생활은 밴드하고 연극반하고 또 어떤 시간을 가면 합창반하고 있고 막, 예? 그리고 또 그 끝나면 저 뒤에 학생들이랑 짤짤이도 하러 다니고. 짤짤이 뭔지 알아? 짤짤이요. 예, 짤짤이라 그래서 홀수냐 뭐 짝이냐 홀짝도 그거. 있고 홀짝에 3변형을 갖다 이제 짤짤이라고 이제 일본 말로 이제 으찌니 쌈 뭐 이런 쌈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막 주로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예능이나 뭐 그 예술 활동 같은 것 쪽으로 너무 불려다녀 갖고요. 뭐 기타도 치러 다니고 막 그래 갖고 사실은 이렇게 입시 때문에 삶을 선택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고통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많이 공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야, 이렇게 진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 요즘 이제 막 많이 접하는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한 등수가 내려가서 또 공부에 대한 압박. 그냥 꼭 등수가 내려가서도 아니겠지만은 그 순위라는 것 때문에 삶을 선택하거나 때로는 삶을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 뉴스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장르를 다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준이 같은 인물들 재능이 있는데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사실 학교라는 데는 성적으로 그 아이를 평가하게 되면 전 과목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수시 세대잖아요. 영어, 수학, 언어 탐구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 그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는 준이라는 인물의 어떤 캐릭터의 한 그 부분인 아이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여드름 연고제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애였어요. 중학생이었는데 되게 대단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다라고 공부를 못해요. 근데 얘는 그런 쪽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였지만 점점 그 아이가 뭔가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 학교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스스로도 자포자기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좀 고민이 됐었고 원래는 소설로 쓰려다가요. 예, 게을러서 게을러서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영화 하면서 제 첫 작품 끝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뭐 그 계획하신 것만큼 이게 막 살풀이라 그러네. 확 풀어졌어요. 이 작품을 찍으면서. 글쎄요. 원래 사실 그 영화를 감독들이 만들지만 100%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들 보이죠, 본인은. 예를 들어서 호평을 해주시는 분들 고맙기는 하지만 제 눈에는 내가 이런 거는 잘 부족하다. 어떤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어요. 예. 네. 솔직하시네. 네. 예. 이다희 군. 예. 이 영화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촬영하면서요. 예. 뭐 촬영부터 뭐 다 포함해서. 지금이에요? 졸리고. 아니요. 지금 이제 슬슬 적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래서 좀 이 명왕성이라는 영화랑은 좀 분위기가 어울리진 않는데 중간에 보면은 준이가 과학 반장을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 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찍기 전부터 또 긴장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잡는 거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 그 개구리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개구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작게 나오잖아요. 그때 촬영할 때는 황소 개구리 마냥 엄청 큰 거였거든요. 큰 개구리였어요? 예. 어떻게 말이 이게 전달이 잘못됐는지 엄청 큰 개구리가 와서 황소 개구리가 진짜 많구나. 식용 들어 올렸는데 다리가 이렇게 쭉 팔다리가 쳐지면서 막 물컹하고 막. 네, 막 식은땀 계속 나면서 막 물컹물컹하고 막 그걸 잡고 쭉 한 반나절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러고 이제 집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작은 개구리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재촬영을 하겠습니다. 또 몇 시간 동안 또 개구리 잡고 또 이게 표정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들고 있는 그런 얼굴로 해야 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혼자 막 빨리 끝나라 막 이러고. 야, 그랬구나. 저는 몰랐어요. 아주 태연하게 잘하길래 개구리를 뭐 잘 안 만져봤다 그래 정말 잘 만드네. 야, 이 배우로서 지켜야겠다라는 그 약속, 의무감 때문에 그걸 버텨내셨구나. 지금 나오는 그 다른 분들 배우들이랑은 좀 친분이 많이 생겼어요? 예. 찍으면서. 워낙 이제 나이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서. 다들 다 1살 차이, 2살 막 이렇게 차이 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촬영 끝나고도 그렇고 다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성준 군 씨. 성준 군 씨. 국가에서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KBS 드라마, 습지생태 보고서 뭐 4개 거짓말을 해봐도 나왔고, 무서운 이야기 2, 나는 공무원이다. 또 출연했던. 요즘에 뭐 대세 중에 한 사람. 그래요? 그리고 김꽃비 씨. 독립영화계 여신이죠. 똥파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1999년에서도. 야, 그리고 김권. JTBC 가시꽃. 이거 가시꽃 내가 초창기에 좀 봤었는데. 그리고 응징자. 그리고 조성아 씨. 조성아 씨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그 연령대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젊은 층이었다가 중견인 조성아 씨가 박반장 역할로 유진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면서 수험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학교가 못마땅하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준을 증거 불충분으로 보내주면서 학생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준의 인질극 앞에서 비밀 스터디 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데. 야, 근데 또 이런 중견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센터포드 무게감이. 같은.
예. 하시면서 제일 그래도 즐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뭐 즐거웠던 건 촬영 끝냈을 때죠. 크랭크업 했을 때. 예. 씬 찍으면서 가장 그래도 힘들거나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가장 좀 긴장했던 부분은 이 옥상에서 이다위 씨가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다. 시군 이렇게 저처럼. 예, 시군. 네. 이다위 시군이 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딱 그 약간 밑을 내다보는 네. 꼭대기에서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실 발을 걸치고서 해야 되는 거였거든. 옥상에서? 그 옥상 난간에. 네. 되게 위험한 장면이어서 사실 묶어야 줄을 되죠. 안전장치 안 했었어요? 안전장치 했거든요. 이제 줄을 했음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묶어서 옆에서 잡아주셨는데 그래도 무섭죠 일단은. 예. 그 난간에 딱 네. 발끝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발 앞에 바로 떨어지는 데거든요, 그냥. 예, 진짜. 예. 거기 서서 고개를 못 내려봐요, 진짜. 딱 쳐다보면 아찔하죠. 아찔해요, 순간. 어. 그래서 바람 불면 거기서 휘청하면서 이제 중심 못 잡고 막 힘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 전 개구리가 더 무서웠어요. 역시 의연한 모습으로 이제 촬영에 임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본 솜씨인데 막 이러고 쳐다봤어요. 감독님은 네. 굉장히 그 반대한 관찰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그거 찍을 때 관찰을.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배우들이 힘든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7월 11일 개봉이니까 꼭 보십시오. 점점점. 그래도 이게 그 저예산 영화에 들어가죠? 뭐 제작비 규모로 치면은? 그래도 한 4억 5천 정도. 저예산에서는 메이저. 네. 저예산 기준으로 보면 메이저. 네. 근데 투자를 기존-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독립영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예산 투자를 어쨌든 독립영화 개념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투자를 받아서 투자랑 이제는 영진이 뭐 인천 영상이 대전 영상이 지원을 지원금.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 몇 개관 정도가 개봉을 할까요? 아직 잘 확정은 안 됐는데요. 네. 많으면 한 50개관이 될 것 같고요. 예. 적으면 30 몇 개관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게 7월 10일이라 그랬나요? 예. 그래서 첫 주 관객이 많이 들어줘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때가 이제 떨어지고. 그 어떻게 보면 시즌의 출발인데 영화의 이제 그 뭐 네. 외국에서 여름의 밀려오는- 블록버스터와 네. 네 많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예. 또 좋은 작품들이 예, 그 밀려오죠. 방학 시즌이랑 바캉스 시즌을 노리고 개봉하는 예. 영화들 틈 속에서 예, 하지만 작은 별 명왕성은 꿋꿋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 명왕성을 보면서 이제 그 교계 쪽에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교도 일종의 사회잖아요. 특히나 이제 또 철이 없는 학생들 아직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사회인데 그쪽에서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덮고 혹은 이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혹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상당히 그 부조리하고 좋지 않는 일들을 해결하려기보다는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영화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예, 그 시나리오 쓰면서 그 철저히 뭐냐면 기성세대들을 되게 무능한 인물들로 그렸어요. 그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내부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폭력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유진이라는 아이가 죽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쫓아가는 건데 실제로 다 그렇진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 어른들이 사실 박 반장 빼놓고는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학교라는 곳이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해결하다기보다는 좀 은폐하려는 어떤 이런 사건들은 몇 번 있었어요.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예.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좀 매치를 시킨 거죠. 사실은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했을 때 일본 분들이 와서 보셨거든요. 예. 일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일본도 입시 이런 게 굉장히 왕따 폭력 이런 심하잖아요. 벌어져서 되게 오히려 공포를 느꼈대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게 뭐였냐면 여학생 한 명이 이런 왕따 폭력에 의해서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오랫동안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을 학교나 이런 데서 관계자들이 은폐를 시켰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알려진 거죠, 사회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론이 드끌거리했었대. 최근에 부산영화제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나리오 쓸 때 사실 고려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창작이라는 그 픽션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와갖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다가오는 이 닭피부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름 돋고 막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 영화가 그냥 리얼리티 영화는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판타지라든지 제가 픽션으로 만든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봤는데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무서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애들이 정말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도 현실이 더 센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어떤 픽션을 만들어내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9시 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다익군 여태까지 노래 기다리고 있는데 이다익군이 노래를 들어야지 지금 다른 음악을 이렇게 되나요? 아니 이게 데뷔 얘기예요, 데뷔 기. 고지전에 그 전선야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전선야곡을 부르시겠다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힙합을 잘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뭐 내키면 하시고요.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하는 거 저희는 바랍니다. 잘하시는군요. 노래요? 뭐 편안하게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신나서 할 수 있는 거. 글쎄, 아까 비가 계속 오니까 노래가 하나 생각이 계속 나긴 했는데 저희 기타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기타 뒤에 있네요, 진짜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그 사이에 준비해서 할까요? 기타 그러면 튜닝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야. 악기 같은 걸 이렇게 만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뒤에 튜닝이 안 됐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이야,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준비해온 걸 내가 그냥 넘어갈 뻔했으니까 맞아 죽을 뻔했네. 맞아 죽을 뻔했어.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자, 난 또 어떤 곡을 선곡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큰일 났다. 이야, 근데 진짜 아무나 도전 안 한다는 그 김현식 씨 노래를 선곡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먼저 선불로 깔죠. 선불 깔아드려야 돼. 이 노래가 그냥 아까 비가 오니까 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나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막상 노래를 막 부르라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배우인데, 그렇죠. 배우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은 거지, 가수처럼 부르는 이런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네. 자, 막 중간에 음이탈 날 수도 있고요. 우리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이다희 씨군이 생방에서 노래 부르는 건 처음 거로 기록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 팟캐스트에 올릴 때요, 우리 방송 올리거든요. 매번 기록물에 남기듯이. 그러면 아이폰 같은 데서 이렇게 다운돼서 들을 수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파일이 있는 노래는 못 들어요. 음원 저작권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이다희 군이 직접 부른 노래는 영원히 간직됩니다. 영원히까지야. 야, 영원이다. 아이고. 자, 그럼 반주 한번 찾았다니까. 제가 이거 혼자 부르기가 좀 부담돼서 감독님하고 같이 좀만 도움을 나는 중간에 한번 껴줄게.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출발하시죠. 음을 맞출 수 있으려나? 좋아. 떨려.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계속 살려. 얼굴 근육이 지금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살려주자. 앵콜. 아니, 이 라이브는 계속 기록될 거야. 예. 계속 기록될 겁니다. 이다윗 박치.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그 영화의 미래를 책임질 그러니까, 우리 이다희 군의 첫 번째 라이브. 조금 더 이제 연륜이 쌓여서 이제 그 어떤 장르건 주인공을 막 해나가고 분위기를 잡을 때도 이 소리가 이렇게 튀쳐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저희가 제공을 않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이게 순수한 목소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다희 군을 응원하는 그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요? 네, 여우별님께서 흑흑흑 감동의 물결이 다윗 씨 승승장구 할 거라는 거. 네. 10시 수업 행복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창거렘님 꾸벅. 10시에 또 프로그램 들어가시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직 개봉 안 했군요. 내일 갈까 했는데 방학 일찍한 청소년 조카랑. 예, 이렇게 하셨고요. 내가 좋아하님. 몇 년 전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건 아까 그 옥상 위에서 그때 경험을 같이 공감하신 거예요. 골리아님께서 다이사 나를 이겼으니 넌 세상을 가지거라. 이것도 하나의 응원 같아요. 예. 네, 브론즈 3티어님께서 이다희군 화이팅 하셨고요. 브론즈 3티어. 예. 백미향님께서 다윗군이 누군가 검색해봤더니 얼굴이 눈에 익네요. 연기를 참 잘하던데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님께서
이다희군 반가워요. 중1 딸이 좋아해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선백리향님께서 노래 듣고, 풋풋하네요. 하셨고요. 헤비멘탈님께서 크크크 수고했어요. 아유, 민망하네요. 예, 우하님께서 좋구만 분위기 좋다 짝짝짝. 헤비멘탈 사고다. 박대수님께서 테러? 슬픈 피에로님께서 너는 누구들이냐? 크크크 잼나요. 감사합니다. 노래 망친다님께서 너무해 성의 없어요. 저 다 읽어드려요. 앵콜 해야 되겠다, 앵콜. 네, 달님께서 이다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아, 계속해서 역시 라이브라 그런지 반응이 양이 달라. 평소에 노래를 이렇게 좀 많이 재주라고 특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나 봐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냥 예. 노래 좋아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노래 많이 좋아한다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상대방한테는 얘가 노래하고 싶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방금 같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문장을 독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말하는 입장에 비해서 듣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때도 좀 많은 것 같아. 그럼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얘기한 건데 노래를 잘하나 굉장히 보다. 특기로 이렇게 저도 이제 괜히 밥집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밥집에서 이거 묵사발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냥 먹을만 해요. 근데 제 먹을만 해요는 맛있는데 그냥 겸손하게 그냥 상대방 듣기 편하게 그냥 먹을만 해요. 이건데 들으시는 분은 맛없는 거보단 조금 괜찮고 맛있진 않은 경계에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9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홍보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다희군. 예. 이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꼭 봐야 되는 이유요.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이제 보고 여러 관점에서 보시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러시겠지만, 일단은 청소년들 지금 고3들의 지금 입시를 다룬 영화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영화가 물론 얘기는 학원 얘기, 학교 얘기고 학원물이지만 사실 이건 어쩌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이야기로 풀어낸 거고 이거를 더 크게 보면은 어느 연령층이 봐도 충분히 이 안에서 어떤 상황이나 대사나 그런 상황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막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요. 학생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보다는 좀 더 어른분들이 많이 보셔서 이런 문제나 지금 우리 현실, 교육 현실이나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던진 화두 같은 것들을 많이 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독님, 이 영화 꼭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다희 군 씨가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할 말이 없고요. 예, 이 영화가 이제 제목이 명왕성인데 SF 영화는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영화의 어떤 카피가 뭐냐면 태양계의 별이 되고 싶은 작은 별의 항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이런 주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희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에서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15세 이상 친구들이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어른들도 아이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 1%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99%를 희생하면서 지금 뭔가 폭주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네, 심하게는 예, 뭐 예.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단 학생들만의 영화는 아니고 기성 세대들이 그 성인들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네, 봐주셨으면 하고, 예. 제가 이제 명왕성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예전에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글을 올린 적인데, 명왕성은 별일 뿐입니다. 이제 별은 빛날 뿐이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약간 닭살 멘트지만요, 예. 어쨌든, 많이들 7월 11일에 대작들 틈에서 개봉을 하는데, 일주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많은 관객들이 와주시면 이 영화가 2주가 가고 3주가 가고,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작은 별들의 어떤 그 목소리들이 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요즘처럼 또 한국 영화가 또 선전을 해야 되는 시기, 드물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또 전반기에는 또 잘 가기도 했었는데, 예. 그 또, 분발해야 되는 그 몫을 명왕성이 또 해줬으면 하는 저만의 또 개인적인 바람이 또 생기네요. 예. 맞습니다. 조합원분들은 다 아실 거요. 그 블록버스터 일주일 후에 보기 예. 좋은 한국 영화 빨리 보기 운동 저희가 하거든요. 김민비님께서 동아리 시간에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보러 가야겠어요. 명왕성 흥행예감 파이팅! 명왕성 대박기원 크크크 다윗군 폭풍 성장했네요. 명왕성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할게요. 하쿠나 마타타님께서 다윗군 앨범에 참여한 적도 있는데 신청곡으로 나 그리고 너에게 주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예. 맞아요? 예, 노래 잠깐 네 참여해서 부른 적이 있는데 CSI 가는 여사마님께서 예고편은 봤는데 극장 가서 꼭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꼭 한설이님께서 출장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듣습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일어나. 살짝 좋으셨나봐요. 방송 듣다가. 그랬다 화들짝 깼습니다. 예, 현직 교사님 명왕성 기대됩니다. 학생들에게 꼭 보라고 해야겠어요. 파이팅 하셨고요. 범벅구 A님께서 이다익군 정말 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글들이 예, 쭉쭉쭉쭉 올라와요. 공릉동 아줌마 중고딩들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 집 두 녀석 작은 별들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되는 사회 되기를 좋은 영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꽉 차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 홍보 활동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다고. 아까 엄지검지로 이렇게 안구를 주무시는 이다희군이 그 장면을 봤을 때, 참, 예. 또 열심히 사는구나. 네, 그런 모습을 열심히 봤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독님도 이번에는 화두를 던졌지만 또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는 영화도 네. 해법도 가진 또 이런 네. 영화도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위로가 되든 화두를 던지든 명왕성이 잘 돼야 된다. 예. 잘 돼야만 제가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시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죠. 네. 네. 어느덧 또 박호선 씨도 별로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 금주에 기대되는 작품들 이제 오늘 이번 주에도 역시 16작품이 개봉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우성, 뭐 한효주, 진경 씨, 설경구 씨가 출연하는 감시자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예술성이 높은 영화로는 무려 153주간이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더글러스 케네디 원작의 빅피처가 나오고 여기 까트린 드네브 뭐 나오고요. 그리고 프랑스 오종 감독의 인더 하우스,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 파브리스 루치니 등이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오페라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그 공연 실황을 영화관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축배의 노래 다 아시잖아요. 축배의 노래가 들어있는 바로 그 오페라입니다. 에르몬넬라 야호가 발레리 역을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힘내세요 병헌 씨라는 그 한국 그 독립영화의 출연진과 감독님이 출연을 하세요. 페이크 다큐? 네, 페이크 다큐. 굉장히 유쾌한 영화니까요. 뭐 많이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알찬 그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네. 거저.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저빵.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호선 씨도 보내고 저도 오늘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 정훈현 이사님이 신청한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약속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많이 오는데 이 시간에 비 올 때 정감 많이 담으세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국민